705번입니다. 자, 이 방정식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바로 대칭 방정식, 바로 상반 방정식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4 그리고 x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변은 x제곱으로 나누어도 x제곱분의 0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x제곱분의 1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4x와 x분의 4를 이렇게 묶어주면 4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가 자 t라고 한다면 자 역수의 합이 t면 바로 지수 두 배 공식에 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t제곱에 플러스 4t이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음수분해가 되나요? 자,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겠죠. 자, 따라서 t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t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려주면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 자,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 다시 x제곱에 마이너스 5x가 1 하면 플러스 5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x제곱에 자, x가 1 하면 마이너스 x에 1이 되겠죠. 양변에 바로 x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판별식으로 체크해보면 D는 B제곱 25 마이너스 4AC 하면 A도 1, C도 1이니까 양수가 되어서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겠네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안 해봐도 알겠죠? 바로 오메가 맞습니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0보다 작아서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무엇을 갖겠다? 흑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실근이 나오니까 그 실근을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바로 얼마가 된다? 근이 바로 알파가 되니까 x가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06번입니다.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3이라고 하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 k의 값과 이 두 근의 합을 똑같이 더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k를 찾기 위해서 한 근이 3이니까 맞죠? 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근이 바로 x니까 x 이꼴 3이 바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x 이꼴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이 27이 되고 3의 제곱이 9가 되니까 마이너스 9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자리에 3을 대입한 다음에 자, 전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9k 플러스 3k가 마이너스 6k가 되니까 이항하면 6k가 되고요. 자, 6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3이니까 27 마이너스 3은 바로 24가 되겠죠. 자, 따라서 k 값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은 바로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에 k가 4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에 k가 4면 6이 되겠죠. 6x가 되고 마이너스 9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감기가 들려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 한근이 3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3차식이니까 그냥 우리가 계수를 생각하면서 이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은 1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x제곱이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플러스 3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1차항이 6x니까 자, 이렇게 하면 3x가 되어서 6x가 되려면 마이너스 3x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나머지 두 것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바로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글의 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이 알파, 베타는 뭐 실근이다, 흑은이다 이런 말도 없고 만약에 흑은이라고 해도 특근과 계수의 관계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자 1분의 마이너스 1의 부호 반대니까 1이 돼서 두 근의 합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K는 4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돼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707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a와 b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바로 글이 바로 마이너스 1이고 또 4라고 했으니까 그 근은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시켜 주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면 1이 되어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b가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식을 조금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를 이항하겠습니다. a가 되고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3b는 2b니까 2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b가 되어서 자, 여기 남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4도 크니까 4를 대입하면 4의 세제곱은 64가 되고 4의 제곱은 16이니까 마이너스 16에. 자, 이제 x가 4입니다. 그러면 4b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3b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6a에 플러스 7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6a에 플러스 7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계산하면 68이 이항하여 마이너스 6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식을 몇 배 해주겠다? 바로 16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16배 하면 16A가 되고 16배 하면 마이너스 32B가 되죠. 그리고 16배 하면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도식을 변변 뭐 해버린다. 더해버리면 자, A가 16A 마이너스 16A가 16A가 없어지고 자,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5B가 되겠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100이 되어서 B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B가 4면 이 식에 대입해서 B가 4면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거 하면 플러스 8이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x 세제곱에 a가 6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b는 4니까 4 플러스 1을 하면 5x가 되겠죠.
자, 그리고 b가 4니까 12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4를 근으로 가지니까 얘는 반드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이 3차니까 요게 두 개가 2차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x항 1차식으로 돼야 되겠죠. 상수항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이라는 바로 상수항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세근이 마이너스 1과 4 그리고 나머지 한 거는 바로 x 이꼴 3이 바로 나머지 한 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한 건은 바로 3이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두 건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는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식은 최고차항이 1x 세제곱이니까 바로 x가 되고요. 여기는 그리고 상수항이 10이니까 우리가 상수항만 맞추어주면 우리가 바로 다른 하나의 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08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A와 B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이 4차 방정식의 자, 두 근이 일단 1과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1과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먼저 x에 1을 대입하면요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개수들의 합. 맞습니까? 자, 얘가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2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2를 4제곱하면 16이 되어서 3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서 마이너스 8a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4b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a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a와 a가 되어서 마이너스 7a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b는 4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수항이 바로 34가 되어서 이해하면 마이너스 34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을 바로 4배를 해주면요. 8a 플러스 4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변변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4b, 4b가 없어지고 15a가 되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4가 되니까 바로 30이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가 2면 얘가 4가 되니까 바로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4차 방정식은 2x는 4제곱에 A가 2니까 2x 세제곱 그리고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에 a가 2니까 플러스 2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자, 4차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못으로 조립제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4차항 계수,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마이너스 5, 1차항 계수 마이너스 1, 상수항이 2가 되죠. 자, 그러면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은 무와 무엇으로 1과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자, 2가 내려오죠.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4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또 근이 마이너스 2도 근이니까 마이너스 2도 근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기는 바로 방정식으로 말하면 근이 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가 내려오죠. 곱하면 마이너스 4. 자, 더하면 0이고요. 곱하면 0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가 되어서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x-1에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2x 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바로 두 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x제곱의 계수는 2가 되고 상수항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근을 구할 수도 있죠. 2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제곱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과 괴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시겠나요? 709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를 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개념 시간에 바로 역수근 방정식, 반수근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있죠. 자, 3차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꼴 0이라는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 근에 바로 역수, 바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이것을 근으로 하는 바로 방정식을 적으라고 하면 자, 증명은 하지 않고요. 자, 역수근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것을 이 원래 근에 바로 역수를 취해서 역수근 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적으면 된다? 자, 뒤에서 역순으로 적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dx 세제곱 cx 제곱 bx 플러스 a 이퀄 0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여기서도 절대로 d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반수근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반수란 말은 이 알파, 베타, 감마에 각각 무엇을 붙였다? 바로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근에 각각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의 바로 이 세 개의 근으로 만드는 3차 방정식은 자, 첫 번째부터 그대로 놔두고 다음은 보호를 바꾼 거예요. 놔두고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이너스 bx 제곱으로 그리고 cx가 되고 그리고 바꾸고 보호를 바로 놔두고 바꾸고 놔두고 바꾸면 된다고 했죠. 자, 이 이야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 알파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냐 이래 물어봤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반수근 이야기죠. 한 근의 부호를 반대를 취했으니까. 자, 그럼 반수근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거는 그대로 어떻게 놔두고 한번 적어봅시다. 그 다음은 바꾼다 그랬죠.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바꿔야 되겠죠. d 이꼴 0.
그 세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라면 각각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취한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니은보다 디귿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그러면 역수의 근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인가를 물어보자는 거죠. 역수의 근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거꾸로 적으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마이너스 t부터 적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d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이꼴 0으로 적으면 되는데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는 거는 상관없죠, 그죠? 따라서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이꼴 0의 세근이 바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니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수근 취한 다음에 반수근 행동 부호 바꿨으니까 반수근이죠. 그러면 이 식에서 바로 어떻게 놔두고 바꾸면 되니까 놔두고 바꾸면 플러스 cx 제곱 놔두면 bx 바꾸면 플러스 a 이퀄 0이 되어서 바로 이 역수근을 취한 거에다가 부호를 바꾸는 거는 바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기능이 된다. 그래서 5번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710번부터 유형은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x 말고 다른 어떤 미지수 k가 있지만 이런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같은 문제들은요 거의 100%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꼭 시켜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K가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뭔가를 고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인수분해를 시켜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인수로서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2K가 되니까 1의 약수는 1이잖아요. 2K의 약수는 1, 2, K, 2K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 2, K, 2K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2 곱하기 K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판단해서 항상 꼭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1을 먼저 체크해 보라 했죠.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1은 곱하나 만화가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k와 플러스 2k가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 식은 반드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최고차항은 x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x 세제곱이 되고 이제 상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k가 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차항이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2차항으로 체크하는 게 낫겠죠?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이 있으면 없어지겠죠.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x가 되면 플러스 x제곱이 되어서 바로 이 3차식을 인수분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바로 방정식의 근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x 이퀄 1은 근이 되고 또는 바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가 뭐가 된다? 0이 될 때 x값이 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다고요? 중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중근. 맞나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검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있죠. 서로 다른 세 실근. 맞나요? 또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 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한 실근과 두 흑은을 가질 수가 있죠. 두 흑은. 그리고 마지막에 삼중근. 이렇게 네 가지 바로 근의 종류로 패턴을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3차 방정식은 근이 세개니까그 세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죠. 그래서 흑은은 반드시 2차식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무엇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중근을 가지면 되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잖아요. 따라서 b제곱 1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a가 1, c가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2k로 만들면 되겠죠.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될 때라는 거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8k 플러스 1이 0이니까 8k 플러스 1이 0이므로 바로 k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얘가 무엇을 갖는다? 바로 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체크합니까? 여기에 x 이퀄 1이라는 근이 있는데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중근을 갖는데 얘가 하필이면 그 중근이 x 이퀄 1이라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x 이퀄 1이라는 중근을 가지는데 또 x 이퀄 1이니까 바로 뭘? 3중근을 가지게 되죠. 중근과 3중근은 달라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k 자리에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해서 자, 이 어떤 중근을 가지는지를 꼭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K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하면 플러스 4분의 1 이퀄 제로가 되어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나오죠.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바로 중근을 가지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은 같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바로 이 K가 무엇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는 바로 중근과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중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K가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는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런데 얘만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1, x- 뭐 예를 들어 3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여기서 x 이퀄 1 또는 x 이퀄 3으로 바로 실근 두 개가 생기죠. 그런데 기존에 여기서 x 이퀄 1이라는 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x 이퀄 1이라는 근이 나왔죠. 따라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중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누구를 근으로 가지면 된다? x 이퀄 1을 근으로 가진다면 바로 또 다른 x 이퀄 1이라는 중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0이 되어서 2k가 바로 2가 되니까 k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또 항상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 k가 1을 넣었는데 혹시나 바로 여기서 중근이 나와버리면
삼중근이 되니까요. 따라서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꼴 0으로 표현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로 거리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기므로 여기 있는 x 이꼴 1과 여기 있는 x 이꼴 1이 결합이 되어서 바로 중근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k가 무엇일 때도 1일 때도 k가 1일 때도 중근을 가진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렇게 중근을 갖는 k의 값은 1일 때도 중근을 갖고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도 중근을 가지니까 그 두 개의 k 값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8분의 7이 된다.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8분의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자, 다시 한번.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데 그 중근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 1이 돼 버리면 뭐가 되니까? 3중근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 체크하고 하나는 이 x 이꼴 1이 실근이 나왔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x 이꼴 1을 무엇으로 가진다면 근으로 가진다면 또 중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보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711번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모든 근이 실근이 된다. 그러면 판별식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은 이 자체에서는 판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체크하라. 즉,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일단 다 된다는,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을 못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x 자리에는 자,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2k니까 우리가 어떤 인수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 최고창의 1의 약수는 1이고요. 2k 부호 볼 필요 없죠. 2k의 약수는 1이나 2나 k나 2k 같은 것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일단 먼저 1을 대입해 보면요. 1-4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2k가 되어서 0이 되질 않네요. 그죠? 그래서 x 이꼴 1은 절대로 근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k가 사라지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1도 근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맞나요? 여기에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죠. 8이 되고 여기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6이 되고 2를 대입하면 2k가 되고 2를 대입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2k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0이 된다는 거. 2k 마이너스 2k 없어지고 바로 16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없어지죠. 따라서 이 식은 무엇으로 x 마이너스 2로 무엇 된다?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세제곱이 되려면 x 제곱이 돼야 되고 자 상수항이 마이너스 2k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반드시 플러스 k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차항이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x 이꼴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근이 모두 실수가 되라. 근이 모두 실수가 되라 말은 그 근이 무엇이 되어라? 모두 실근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2차 방정식에서도 무슨 근을 가지면 된다? 바로 실근을 가지면 된다. 가져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 조건은
판별식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짝수 반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씩 바로 k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중근도 실근이니까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k가 이하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감기가 들려서 기침도 많이 해서 조금 듣는데 불편했죠? 자,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모르는 문제는 정확하게 찾아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